인생 3분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다. 과거를 보면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박균택 변호사님께 인생 3분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박균택은 검찰에서 25년 검사로 근무를 했고 변호사로 4년을 활동을 했고 지금은 고향 광산갑에서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재직 중일 때는 광주 고등검사장, 법무연수원장까지 거쳤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실 때 윤석열 사단 정리할 수 있는 인사의 폭을 넓혀드리려고 제가 때맞추어서 사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도중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모습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민주당의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 활동 모습을 지켜본 이재명 대표께서 법률특보를 맡겨주셔서 당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어떤 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변호인이 되어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화면에 띄워지는 저 사진이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백현동 사건으로 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가 휴게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저에게 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박 변호사는 왜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느냐 물으시길래 뭐 전혀 그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활용하라면서 저 사진을 수행비서 시켜서 대화 장면을 찍게 하셨었습니다. 그게 저 사진인데 지금 와서 저 사진을 제가 활용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대표께서 제 앞날을 생각해서 저렇게 일부러 찍어주셨구나라는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본인이 수사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정치 신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는 정말 인간적인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박균택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검사 생활을 하셨고 광주 고검 검사장도 하셨고 그리고 변호사도 하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정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셋 다 바른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 멋진 정치인이 꿈이겠습니다만 정치인 이전에 본인의 삶에 있어서 인생 3분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박균택 표현하면 나는 이 직함? 호칭? 이런 게 나는 제일 마음에 들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는 여기에 정말 가장 큰 삶의 비중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직책이. 뭐 변호사 아니면 검사 아니면 뭐 또 다른 직책이라든지 직함.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직함으로서는 현재 저는 그 변호사라는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새로 좀 강조하고 싶은 역할, 직책은 아니지만 역할로서 듣고 싶은 얘기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 어떤 정권의 그 통치 기반을 주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만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과거부터 검찰은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권 침해가 너무도 많았지 않습니까?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또 적법 절차 위반, 피의사실 공표 항상 그것 때문에 그 비난을 받아왔었는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검찰인데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그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는 특수부의 기능을 축소를 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이 역할을 한번 바꿔볼까 그 내용을 항상 고민을 해왔었던 사람이고 요즘에 와서는 그걸 더 느끼고 있죠. 과거에는 과잉 수사의 문제만 느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어떤 인간 사냥꾼 역할을 할 정도로 그 표적수사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사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 사명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저를 그런 역할을 맡으라고 그 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겨주고 또 법률특보의 역할도 맡겨줬을 텐데 그 역할에 좀 충실을 하자는 의미에서도 아무튼 그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나름의 선의는 가지고 있었지만 검찰의 내부 구조를 잘 몰랐지 않습니까? 무작정 힘만 빼면 된다고 생각해서 형사부의 힘을 빼고 특수부의 기능을 살려주는 네. 바람에 저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검찰이 보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저렇게 득세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내부를 알아야만 바람직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욕심나는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의 적임자, 아하. 그것도 민주당이 선택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 이 호칭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잘 하셨던 그렇군요. 것으로 저는 네. 기억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04년인가요? 친절한 검찰인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한 80%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뭐 이런 평가 정도 받으셨을 상황이면 검사 시절도 굉장히 뭐 잘하셨고 인정도 받고 뭐 두터운 신임을 동료 검사들로부터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네.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인정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막상 이제 또 선거 현실에 뛰어드니까 검사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저를 윤석열, 한동훈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네. 네거티브 선거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윤석열, 한동훈을 그 위시로 한 그 어떤 검찰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그 측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다르고 방향도 달랐고 그리고 검찰을 정말 그 개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 출신 변호사지 검찰을 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워싱턴 네. 이분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지만은 그 전쟁을 잘 이끌었던 것은 영국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국 군대 출신이었고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김대중 평민당 총재께서 군사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양심적인 군 인사를 등용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그 대항마로 내세웠던 그 전례가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어떤 적임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는데 검사 출신이라고 민주당 내에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당의 결정, 대표 선택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냥 검사는 다 똑같은 검사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균택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저게 약속 대리인이라는 네. 말씀이 뭐 옳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건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좀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과거부터 보여왔던 그 속성, 특성이 있는데 윤석열은 세상 만사를 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보살펴줬던 한동훈이 자기 그 부인을 건드리고 네.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는 상황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네, 건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예. 비대위원 쪽의 입장을 같이 하는. 예, 그렇죠. 네. 사소한 수준밖에는 안 되지만 네네. 그런 말마저도 용납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비위가 상했던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과거 수사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정말 애정을 많이 가져줬던 상사 그리고 또 친했던 동료까지도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잔인하게 그 수사를 오히려 더하는 이런 그렇습니까? 모습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친한 동료 예, 선배들의 마찬가지죠. 경우에도요. 차기에 대한 애정이 무지 많았던 상사를 수사할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상사를 상대로 더 잔인하게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좀 정상적인 인간미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소초동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직장 선배 문제가 됐었을 때 가정 내에 압수세상물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굳이 새벽에 가족이 있고 학교를 등교해야 할 그 어린 애들이 있는 그 가정집을 아침 일찍 찾아가서 이렇게 점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그 처사를 봤었는데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이 반드시 언젠가는 윤석열을 짓밟고 넘어간다. 아하. 자기 목표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인이 그 본성을 일부를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 그 목표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했었을 뿐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그냥 진노를 한 것인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그 어떤 자기 그 어떤 그 속성 자기의 특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충돌된 사건이 이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그 한동훈은 당내 기반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지위를 절대 놓치고 싶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당분간은 좀 꼬리를 내리고 아마 적응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아마 지위를 유지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윤석열을 제대로 짓밟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해요. 역시 같이 검찰 생활을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하기 전이라든지 동료 검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뭐 독특한 캐릭터였죠. 네. 뭐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폭탄주 좋아하고 또 그냥 자기와 함께 지내는 뭐 또 인적 관계 있는 사람들을 애지중지하고 굉장히 좀 주관적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향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할 때도 2,000명밖에 안 되는 검사를 이렇게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눠놔가지고 검찰 조직을 양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네. 인사를 좀 강하게 했는데 오히려 검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인사보다는 추 장관님 인사가 더 낫다라고 얘기가 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윤석열 그 검사의 그 처신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도 그 과거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검사는 딱 부장검사까지만 했어야 할 인물이지 기관장을 하거나 검찰총장을 하거나 특히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됐을 인물인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고 그게 저를 요새 정치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됐고 인생을 좀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원인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은 이제 미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만약에 구축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사태인데 네. 본인에게는 그런 좋은 그 상황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모든 관심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이 간다고 봐야겠죠. 총선 승리한 다음에 대선 준비로 곧바로 이어갈 거다. 본인의 목표는 대통령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그래요? 겁니다. 그런 검찰에 거 있을 아닐까? 때도 네. 뭐 인사 서열 질서를 무시해가면서 혼자만 승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한 출세 지상주의자였기 때문에 을 꿈꾸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밝혀진 거 보면은 그 키가 커 보이려고 항상 까치발을 드는 그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부산에 갔을 때 자기가 좌천 인사를 당했지만 의연했다라는 네. 것을 그 뭐 드러내기 위해서 사직구장 때 비관중 쓰레기 경기였는데 비닐 못 쓰고. 예, 무관중 경기였는데 네, 마치 자기가, 네. 그걸 관람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먼 거리 있기 때문에 그 뭐 가기가 불가능한 송정 해수욕장 거기서 늘 산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늘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관종병 환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그 결국은 본인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표를 갖겠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실체가 국민들에게 벌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남의 말머리 잡고 말꼬리 잡고 이런 능력을 발휘는 했지만은 막상 실속 있는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과의 말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는 올렸지만 네. 막상
1년 반 가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실적을 보여줬습니까? 뭐 인권이 개선된 것도 없고 검찰이 나아진 것도 없고 또 뭐 국민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준 적이 없는 그런 실력 무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온갖 쇼는 다 하겠지만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네. 없어서 본인의 그 꿈은 좌절될 수밖에 네, 없겠죠. 맞습니다. 윤석열 악수를 핑계를 대지만 정권. 네. 악수가 이미 풀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악수 상황은 과거형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 출입할 때 보안 검색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어허.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한테 무슨 유해를 가한다고 저것을 강제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것은 정말 어떤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해야 할까요? 네. 혹은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센 경우라고 봐야 할 텐데 국민들의 눈이 없는 장소에서는 저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하고 다닐까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좀 어이가 없는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 경호원들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아하. 그 심기 이거 맞추느라고 저런 무리한 짓을 했던 것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과잉 경호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것은 형법상의 불법 체포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호원들 그리고 그 어떤 그걸 묵인했던 책임자들 실무자들이 좀 불쌍하긴 합니다만은 저와 같은 어떤 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 그 어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장소 용화대 내에서는 어허.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라의 앞날이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뭔가 좀 국민들께서 이번 문제를 강성희 의원 한 명의 문제로 생각할 네.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정권 차원의 오만 독선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심각하게 깨닫고 총선에서 저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상을 못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도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그 준법 선거를 하려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는 분들 차 한 잔도 제대로 대접을 않고 네. 식사 대접은 물론 아무런 대접을 못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남아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수시로 와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네. 주말에 와서 또 격려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고 특히 그중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 상대방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를 할 때 저는 말리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그냥 분개를 하시는 분들 계실 때 정말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고 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윤태 변호사님. 예. 우리 광산갑 그 시민들을 상대로 인사말 드리는 대신에 퀴즈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광산의 수많은 개발 과제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박균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대한민국과 지역과 또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인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